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제2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크릴 새우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그 기사와 함께 이 크릴 오일이라는 제품이 사실은 일반 식품인데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고 있어서 허위 과대 광고가 있어서 이걸 단속했다는 내용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크릴 오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극 먹이 사슬의 뿌리가 이 크릴 새우인데요. 이게 80%가 벌써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매기, 펭귄, 물개, 표범, 물범, 고래까지 많은 동물들이 이 크릴 새우를 이제 소비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남극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거죠.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은 동물들이 이 이제 새우를 소비를 합니다. 사실은 크릴은 새우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난바다 곤쟁이류의 일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흔히 다들 새우로 부르고 있으니까 저도 오늘은 새우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릴 오일에는 이런 오메가3가 뭐 많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이제 생선에서 나온 어유에서 나온 그 크릴 이제 오메가3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 환자들한테는 최소 하루에 1g 이상의 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고요. 중성지방을 내리려면 최대 4g까지 먹어야 된다고 이미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나온 이 논문에서 이미 크릴 오일은 이런 그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 remain unproven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2014년에 보고되었고요. 최근까지도 이런 그 증명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글을 검색해 보면 크릴 오일이라고 넣어서 보면 이제 이런 그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광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크릴 오일 제품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한 정당, 한 캡슐에 한 크릴 오일이 1000mg 정도 돼 있고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한 뭐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오메가3, 좋다는 오메가3는 그 함량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절반 이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500m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제품이 이런 그 EPA나 DH 함량이 그 절반 이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 또 좋다고 하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이런 그 항산화제도 굉장히 극미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하루에 4g 이상씩 먹으려면 이런 그 크릴 오일의 그 정을 그 8정 이상 먹어야 되는 수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그 팩트만 조사해 보면 상당히 그 생선 유래한 오메가3에 비해서 이 EPA나 D3량이 낮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의 양이 매우 미미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이나 이런 새우 각각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 해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크릴 오일을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비만 여성에게 먹게 했더니 체중 감소가 있지 않았다는 게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릴 오일이 그렇게 잘 팔렸을까? 그거는 바로 저는 그 광고, 그러니까 기름하고 크릴 오일을 섞어서 휘젓는 광고, 그런 빨간색이 이제 완전히 풀리는, 그래서 기름과 섞이는 그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와, 그게 섞이니까 신기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모든 계면활성제가 다 가지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누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비누로 손 씻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계면 활성제 효과는 크릴 오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요네즈 같은 거 그죠? 얼마든지 물과 잘 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사람들에게 현혹할 수 있죠. 크릴 오일을 먹으면 이런 기름때가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미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상한적 근거를 만드는데 전혀 증명된 바가 없죠. 논문으로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생선에서 나온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18개월 동안 4g 매일. 와, 그러니까 거의 한 8정 크릴 오일로 치면은 8알 이상을 먹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12개월 동안 1.8g 먹어가지고는 그러니까 한 뭐 3알에서 4알 정도의 양 가지고는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더하기 안전성까지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조그만 부작용도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제품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일반식품은 뭔가요? 다른 많은 업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다 잘못된 말이죠. 그냥 이것들 뭉뚱그려서 그냥 일반식품입니다. 이런 일반식품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써서는 안 되고요. 기능정보를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험관 분석 연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인비트로 그 연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시험 연구, 뭡니까? 인비보 연구라고 하죠. 쥐나 생쥐, 제브라피쉬, 이런 이제 동물에게 이제 효과를 확인하고, 거기다 되면, 비로소 이제 인체 시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독성도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자기만 혼자 그렇게 효과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건 그 논문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식약처에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는데 처음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정까지 나오는 동안 제 경험으로는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5년 걸려도 사실은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신약 개발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하기 싫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 식품으로 하면 누구나 다 그냥 조금 광고만 해도 되고 또 뭡니까 그 시험 평가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식품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광고되고 있죠.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또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은 인정해줬지만 허가된 양, 허가된 섭취 방법, 허가된 기능 성분 이걸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죠. 유통기한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켜야 될 의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개발하는데도 많이 그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갔는데 또 그 이후에도 섭취량이나 복용법이나 광고 제한 등등 지켜야 될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광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받은 것만 광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판매 이후에도 부작용이나 모니터링 혹은 다른 원하지 않는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사후 관리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 상당히 그 사업하는데 상당히 그 힘들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품은 이런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경비가 안 들죠. 그죠? 그런데 또 기능식품이 아니니까 규제를 안 받으면 일반 식품이니까요. 그냥 누구나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해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단속되면 그때 처분만 되는 거니까 광고할 당시에는 괜찮아요. 자기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보다는 그래서 과장이나 광고 현혹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흐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휘젓는다든지 사실 이건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냥 그 일반인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이상한 광고가 많습니다. 100kg 있던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 40kg 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은 그 제품 철수시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디론가 잠적한다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좀 규제받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반 식품을 함부로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이러한 그 기능성의 종류마다 기능성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별도의 이제 자그마한 소책자로 나옵니다. 갱년기 남성 건강, 갱년기 여성, 인지 능력,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혈압 조절, 각각 각 항목마다
이 기능 상호마다 다 요렇게 하라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품을 가지고 만약에 혈압 조절을 받았다고 해서 중성지방에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광고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성지방을 광고하고 싶으면 중성지방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연구를 새로 해서 인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엄격하게 조절되고 있죠. 그래서 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시험관 분석, 동물시 인체 시험을 다 거쳐야 가능하고요. 이것들을 다 식약처에서 엄격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식약처의 일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성이 5개가 있다.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 5개를 주장하려면 이 5개에 맞는 인정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5가지를. 그러니까 하나 받아놓고 옆에 거 비슷한 거 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능성 하나 받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2개의 기능성을 받으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능성 하나 받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맘대로 연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기 이 가이드를 따라서 연구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성공한 기능성 인정받은 이 혈압 조절에 대한 것에 가지고 잠깐 어떻게 받는지 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관 분석 연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나를 증명하고 어떤 이제 식품 원료가 가능성이 있으면 동물 시험에서 증명해라. 그리고 그 시험의 모든 과정은 동물사육시험위원회라는 것이 각 기관마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문을 또 따로 내라. 그 다음에 인체시험에서 또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라. 그러니까 동물에서 효과 있고 인체 효과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또 각 기관마다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감독받고 승인받고 또 논문 내라. 이거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저는 5년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 혈압 조절 기능성을 받으려면 이런 항목을 반드시 연구해라. 요걸 이제 우리가 바이오마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먼저 혈압이 있고요. 그래서 혈압이 감소했는가 이거 먹고 그거를 반드시 그 모니터해라.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레닌 안지오텐신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니까 그거 확인해라. 그 다음에 염증이 감소하는지 꼭 확인해라. 뭐 그 다음에 섬유소 용의 혈관 이완, 당연히 혈관이 수축되거나 뻣뻣하면 혈압이 안 내려가겠죠. 이완되는지 확인해라. 심장 기능, 신장 기능 이렇게 항목별로 인비트로 연구부터요. 인비보 휴먼 인체시험까지 다 이렇게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항목을 내 마음대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식약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맞춰서 규정에 맞추어서 연구해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당연히 인체 적용 시험이죠. 그래서 사람한테서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시험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이제 기반 연구 자료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 모든 동물들의 개별 데이터 다 제출해야 됩니다. 하나도 그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진실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기관윤리위원회에서 또 감독과 승인을 받아서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또 논문으로 검증받아 오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할 때도 윤리적인 걸 지켜야 되는 거고요. 동물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감독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걸리고 엄청 그 뭐죠 힘들겠죠. 그리고 또 그걸 또 다 논문을 또 내서 국제학회에서 다른 동료 과학자한테서 인정받아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그 과학적 합의가 있어야만 바로 해당 분야에서 가능한 우수한 학술지에 아주 그 좋은 학술지에서 더 빨리 나오겠죠, 인정이. 그래서 논문받아 검증받아 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는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하니까 학문적인 내용은 이런 논문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동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고혈압 모델 동물들로 이 식약처가 또 이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다른 모델을 쓰면 안 되고 요것들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SHR 모델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남대 기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실험동물센터에
입주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또 아무 데서나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또 동물 사육 시설, 안전 시설, 그 다음에 뭐죠, 이 병원균이 없는 곳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기능성 식품의 고혈압 치료 효과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고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모든 절차를 다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모델 동물을 사서 이제 이 모델 동물이 한 마리에 한 15만에서 20만원 합니다. 근데 제가 한 60마리 샀으니까 거의 1000만원 넘는 돈을 이 쥐를 사는 데만 써야 되는 거죠. 그 쥐를 이제 여기 호텔 안에다가 이제 아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체 적용 시험은 또 아무나 모아서는 안 되고요. 요런 혈압의 그 기준에 딱 부합하는 분들만 모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경계성 고혈압이 있는 분만 또 모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런 혈압에 들어가는 분을 또 찾아서 그분이 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그분이 또 8주에서 24주 그냥 뭐 1, 2주 먹어갖고는 인정 안 해줍니다. 8주에서 24주 정도 먹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또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먹는지를 본인도 몰라야 되고 실험을 진행하는 저도 몰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맹금이라고 하고요. 또 무작위 배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그룹에 넣고 아니라고 해서 위약에 넣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약대조군에 이제 위약대조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말고 플라시보를 드시는 분들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주사위를 던져서 정해야 됩니다. 누가 뭐를 먹는지는 나도 모르고 그 뭐죠, 그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용 중에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복용이 다 끝나고 24주 복용 후에도 또 6개월을 더 모니터링 해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해야 되고요. 또 이런 대상자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다 또 제외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기능성 식품을 인정받는 절차와 연구와 승인 없이 어떻게 크릴 오일이라는 일반 식품이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또 뭐 지방을 녹이는 오일, 뭐 흔들어서 섞으니까 섞이더라, 뭐 고혈압에도 좋다, 혈관 청소부다, 뭐 치매까지 예방한다. 아니 거의 만병통치약 지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식품이니까 이렇게 막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능성 인정을 받았으면 인정받은 것만 말해야 되는데 인정 안 받았으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역설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심의 없이 온갖 그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속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하기 전까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또 사 먹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또 많은 돈을 지출했을 거고요. 또 그만큼 크릴 오일 새우가 없어졌을 거고요. 다시 이제 크릴 새우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크릴 새우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펭귄을 비롯한 많은 남극 동물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힘들어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을 인정받지 않고도 일반 식품인데도 광고만 잘해가지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이런 구조. 이거는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바뀌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서 기능성을 받으려고 연구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허용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크릴새우 남획으로 남극에 있는 펭귄이 없어지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남극의 동물들도 이런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이언스 리더 26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